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다리가 회복 중인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작업이 가능한 상태여서, 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오랜만에 뚜기 아빠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완벽해만 보였던 새신랑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이야기는 주영 씨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30대에 막 접어든 간호사 주영 씨는 20대 때 초반부터 만나서 결혼까지 깊게 고민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냥 서로의 가치관 차이고 또 오래 만나다 보니까 서로 뭐 봉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주변인들에게 둘러댔는데 사실은 남자친구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또 그것도 주영 씨한테 몰래 만나는 걸 들키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은 너랑은 다르게 나에게 너무 헌신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남자친구가 먼저 이별을 선언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인연이 끝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그 후에 알게 된 어떤 사실 때문에 주영 씨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남자친구의 새로운 여자친구는 동갑이었던 주영 씨와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10살이나 많은 이혼녀였대요.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랑 같이 야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10살 많은 그 이혼녀가 잘해주니까 그 남자가 점점 어떻게 보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남자친구에게 소홀히 했던 주영 씨에 비해서 자기 옆에 오래 있어주고 또 자기에게 헌신적으로 해주니까 거기에 마음이 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안 될 인연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별의 아픔을 이제 추스르고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봤는데 본인의 직업 특성상 새 사랑을 시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영 씨는 RN이라고 하죠. 레귤러 간호사였고 병동에서 3교대를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케줄이 계속 바뀌어서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주는 또 새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기도 좀 어려웠고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하는 것도 좀 체력도 붙이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예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접다 보니 점점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좀 편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평생 살아도 괜찮겠다. 어차피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내 스케줄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간호 전문직이기 때문에 벌이도 나쁘지 않아서 뭐 이 정도로 혼자 그냥 벌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조금 바뀌는 계기가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영 씨의 보직이 중환자실로 바뀌면서부터였대요. 중환자실에는 회복이 가능한 분도 계셨지만 거의 이제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 사이에서도 그분들의 임종 분위기가 너무 달랐대요. 그래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무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가 저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 그게 무서워진 거예요. 허무하기도 하고 인생이. 그래서 약간 무기력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오랫동안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동네의 중형병원에서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9 to 6를 하는 그런 외래 간호사로 재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도 가입을 하고 또 친구들한테 또 소개팅도 받으면서 또 여러 사람과 또 다양한 만남을 해봤지만 딱히 좋은 결과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결정사도 더 이상 추가 결제를 하지 않고 소개팅도 얘기를 들어보고 예전에 내가 이런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봤는데 잘 안 됐어. 이런 식으로 그냥 미리 이렇게 본인이 거절하고 이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금요일에 출근을 하는데 친한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받으니까 친구가 주영아 너 뭐해? 나 와인 모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그냥 와인 모임은 아니고 남녀 성비 1대1로 맞춰서 하는 그룹 미팅 같은 방식인데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올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런 데는 회원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친구가
원래는 그러는데 가끔 성비가 안 맞고 갑자기 못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를 데려와도 돼. 라고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주영 씨는 그냥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그런 친구였으면은 바쁜 척하고 거절하고 싶었는데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고 또 오늘 그 사람들도 그냥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사이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겠어? 라는 심정으로 그냥 간다고 갑자기 결정을 했대요. 그렇게 밤 9시가 돼서 강남의 조그만 와인바에서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남녀는 총 5대5였고 다들 자기소개를 하는데 확실히 남자 쪽들은 스펙들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자분들도 다들 미모의 여성들이고 그래서 이런 게 강남의 약간 상위층 모임인가? 주영 씨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와인바 모임을 가장한 단체 미팅이 시작되었는데 그 남자 중에서도 주영 씨가 조금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크고 훤칠한 분이 성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젠틀하고 이래서 주영 씨도 이제 눈이 좀 갔었는데 근데 그 분이 유독 주영 씨한테 말을 자주 걸고 뭐 대화를 계속 걸어왔대요. 그리고 또 주영 씨가 자기는 간호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을 막 보이면서 의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간호사 분들도 정말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고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서 엄청 칭찬을 해줬대요. 일단 주영 씨는 자기 직업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당연히 즐거웠고요. 그렇게 그분과 여러 가지 막 얘기를 주고받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분이 조용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 진짜 직업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주영 씨는 아까 들은 게 있어서 아까 투자회사 경영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웃으면서 그건 그냥 제 명함상 직함이고요. 저는 사실 그냥 작은 건물 하나를 임대업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작게 투자금을 굴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영 씨는 뭔가 느낌이 다른데 제가 겉으로 저한테 보여지는 그런 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일단 주영 씨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모습까지도 뭔가 조금 좋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또 들은 얘기인데 그냥 제가 건물주라고 하면 젊은 나이에 뭔가 한량인 것처럼 보이고 또 부모님한테 재산 잘 물려받은 그런 부모 잘 만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선입견을 심어줄까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뭐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건물도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수 안 좋게 돈을 굴려서 직접 번 돈으로 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은 이 남자가 나한테 진짜 어필을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그날 딱 들었대요. 그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몇 번의 만남을 더한 후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대요. 사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사실 본인의 상대가 돈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건 기본이잖아요. 뭐 사람이 좋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또 부유하다고 하면 그걸 마다할 사람은 또 없잖아요. 뭐 몇 번의 이렇게 만남을 하고 이제 정식 연인이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주영 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대요. 다만 남자친구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게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주영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원래 가톨릭 신부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결혼 전까지 나의 순결을 지키고 싶어. 라면서 신체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본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종교가 없는 주영 씨였지만 그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의 신념이라면 오히려 반대쪽으로 여자 쪽에서 그런 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 쪽에서 그런 거를 원하니까 정말 종교적 신념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 기간 동안에는 지켜주고 싶어서 주영 씨도 거기에 동의를 했대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요즘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좋으면 정말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거든요. 뭐 연애를 하셨고 지금 뭐 결혼하시고 이런 분들 와이프나 아니면 연인이랑 가장 좋은 시절에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좀 이상했던 점은 뭐냐면 남자친구가 너무 바빠서 데이트를 남자친구 사무실 근처에서만 했어야 했고 해외 투자를 하는 남자친구라서 밤에는 또 연락이 좀 잘 안 됐대요. 또 그런 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경제력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얘기에 결국 주영 씨도 설득이 됐죠. 그러다 가끔은 서울 변두리 지역으로 데이트를 가기도 했었는데 근데 아무리 가까운 곳을 가고 싶어 해도 남자친구랑 즉흥적으로 가는 거는 무리였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밥 먹다가 오늘 날씨 좋으니까 어디 양평 가서 커피 한 잔 먹을까? 이런 거 이제 연인들끼리도 종종 있는 일인데 남자친구는 그게 안 됐대요. 최소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정해야 됐고 장소도 딱 정했대요. 그럴 때마다 뭐 남자친구는 자기 MBTI가 대문자 J여서 그렇다면서 웃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식 플랜을 짜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유는 신혼여행이었는데 주영 씨는 평생 이제 유럽을 가는 게 자기 버킷리스트였는데 유럽으로 가고 싶어서 작게 적금도 모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한 적금 이외에 신혼여행을 위한 적금도 따로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2주 정도 되는 신혼여행 유럽에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여행을 본인이 다 대기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권했대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시기에 바쁜 투자건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결혼식 하고 나서는 신혼여행을 한동안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내가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에서 캉스 하고 투자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아예 유럽에서 미국까지 가서 한 달 정도 신혼여행을 다녀오자 라고 이렇게 먼저 남자친구 제안을 했대요. 물론 뭐 쏠깃한 제안이기는 했지만 또 결혼식을 바로 마치고 허니문을 떠나고 싶었던 주영 씨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는데 남자친구는 어쩌면 이번 투자는 잘 되면 이제 주영 씨는 힘들게 간호사 일 안 해도 돼. 나 믿고 한 번만 따라와줘. 그 말에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신뢰나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영 씨도 결국은 설득당했고 동의하게 되었고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국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결혼식 날 굉장히 정신없게 결혼식을 끝내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딱 풀고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 아니죠, 이제는 남편이 된 성인 씨가 들어오면서 말했대요. 나 자기한테 서프라이즈 할 게 있어. 침실에서 나가 있어 줄래? 그래서 거실로 나와 있었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 후에 방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주영 씨 이제 방으로 들어와.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침대 위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 이제 이불을 확 걷어줘. 그래서 이불을 확 걷었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호텔 밖으로 도망쳤어요. 왜냐면 이제 남편이 된 남자친구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있던 거예요. 그가 전자발찌를 하게 된 이유는 성범죄 관련이었고 비교적 널널하게 미리 신고만 하면 해외여행도 가능했지만 그냥 유럽 몇몇 개국에서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입국을 불가하기에 유럽으로 신혼여행이 불가능했던 거였어요. 그 사건 이후 주영 씨는 다니던 병원도 관두며 몇 달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고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자신의 말을 한 번만 들어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지만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했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평생 독신으로 살 거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뚜기 아빠님의 지인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평범한 만남이라고 믿었던 시작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소름이 돋았고요. 사람을 끝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뚜기 아빠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 무서운 일을 제보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오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괴달람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